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 세력이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끊임없이 유도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미치광기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4차례 이뤄졌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상한데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아파치 부대를 전쟁 빌미로 내어주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이러고도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정보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 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는데요. 해병대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포사격을 하면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훈련 수위가 사뭇 달랐다는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는데요.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는데요.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는데요.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는데요.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 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세부사항은 작전 및 군사보안에 관련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합참은 추 의원실에는 통상훈련이었고 3월에도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는데 갑자기 돌연 3월 훈련을 취소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국지전 도발 훈련이 벌어졌다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아직도 이 훈련이 지속 반복해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북한을 도발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할 건 불보듯 뻔한 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자를 기각, 각하하자고요. 그냥 미쳤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혔던 NLL 도발 관련한 중요한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북풍유도로 의심되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부대 1, 2항공여단 소속 아파치 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에만 무려 7, 8회가량을 NLL 위협 비행을 했고 특히 북한군 GP 정찰 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PPT 봐주십시오. 이렇게 북풍유도로 의심하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는 비무장 상태로 비행하는 것과 다르게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평시와 비행 항로가 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비행한 조종사들이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통상 2 내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어선도 훤히 다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하는 것은 전시 비축 물자였던 실탄까지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투입된 헬기들 NLL 따라서 연평도를 거쳐서 백령도를 찍고 돌아갔고 백령도에서 북한을 향해서 20분 정도 비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PPT 두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지휘관 주관의 임무회의에서 실제 항로를 처음 알았다라고 합니다. 주로 낮에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몰이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회의감에 젖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행을 하다가 피격되거나 추락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북풍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당시에 의심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에 혼란을 가져온 것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란 수계와 그 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합참 의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를 하고 국토방위 신성한 업무의 군이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하는 것이 성찰하는 답변이거늘 오히려 거꾸로 국힘의 여당 의원과 입을 맞추고 야당 의원을 힐난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내란 이후에 전혀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엄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임무는 2024년 5월에서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각별히 기밀 유지에 신경을 썼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작전 계획이나 항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호 전파하고 즉시 파쇄를 강조했다고 하니 북풍 유도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합참 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 지휘관의 판단 결심 영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낯뜨겁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태를 야기해놓고 국방부는 조속히 NLL 따라서 비행한 헬기의 위치 추적 체계 기록과 MCRC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의 모니터링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은 위협 비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는데요. 대통령 개인의 위기를 덮으려고 일부러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건데 그럴 때마다 군은 강하게 부인하며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근거들은 구체적이고 맥락도 맞아떨어지는데요. 부인하고 부정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드러난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군의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만이었는데요. 당시 군은 9.19 군사합의가 파기됐고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했는데요. 사격구역으로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면서 빌미로 삼은 우리 측 사격구역과 일치했는데요. 이날 공군은 앞서 전해드린 북한이 육안으로도 전투기를 볼 수 있는 고도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육군 아파치 헬기 부대는 극히 이례적으로 NLL 최북단 항로까지 근접 비행해 부대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달 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이에 반발해 8개 포병여단이 즉시 사격 가능한 전시대비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전쟁 직전으로 치달았던 위기를 제공한 무인기를 군 주도로 보냈다는 의혹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뒤 흘러나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지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른바 원점 타격 검토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북한이 방역하면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은 줄곧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군 관계자들이 이번 내란에 관여되어 있는지 알 수조차 없을 지경인데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 잔당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체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윤석열 탄핵을 선고해야 하는데요. 시간을 끌수록 내란 세력들에게 빌미만 제공해줄 뿐입니다.